안녕하세요. 원전합격 저자 김창석입니다. 자,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서 또 뵙겠습니다. 제가 이제 연휴 이제 마지막 날 학교에 나와가지고 이제 찍었고요. 오늘은 이제 일주일 지난 일요일 날 와서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처음에는 열심히 제가 화이팅하게 했는데 뒤로 갈수록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게 아무래도 이제 동영상에 찍혀서 여러분들에게까지도 이렇게 좀 힘든 기운이 이렇게 전달됐을까 되게 우려스럽습니다. 시험이라는 게 또 할 수 있다라는 마음, 하겠다라는 마음, 이런 마음이 담겨지고 내용을 봐야 되는데 이 영상을 찍는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 제가 처지는 모습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면 안 되겠죠. 네, 그런 기운은 차단하시고 여러분 또 기운 내셔서 필요한 내용들만 시험에 나왔던 내용이자 나올 만한 내용들만 제가 이제 언급을 하는 거니까 좀 체크하셔가지고 그 부분만 좀 읽어보시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책을 가지고 공부하시던 간에 제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가능하면 완전 합격. 책을 보시면 더 좋겠죠. 제 입장에서는. 자, 그러면 오늘 내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재과 제조에 있어서 재과 공정편입니다. 재과 공정편 한번 책을 펴보시고요.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과 공정은 우선 반죽법을 결정하고 배합별 작성, 재료 계량, 반죽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정형과 패닝 그리고 굽기 이외에 또 익힘이 있지 않습니까? 튀기라든지 찌기 그리고 장식하기, 포장 등의 순으로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쪽 내용을 좀 보시면 좋겠고요. 먼저 이제 반죽법 결정은 앞강에서 말씀을 드렸죠. 반죽의 종류와 그 반죽을 만드는 제조법들. 그래서 그 반죽의 종류에 맞는 제조법, 그 제조법의 특징과 장점과 단점 꼭 기억하셔서 그 부분 반드시 나오니까 맞추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이제 배합표 작성인데 배합표 작성에 대한 할 얘기 많습니다. 많아요.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나중에 또 제가 이제 배합표 작성하는 방법까지도 이제 공개할 생각이에요. 어떻게 이제 배합표를 작성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담아낼 건데 여기에서는 이제 시험만 생각하신다면 베이커스 퍼센테이지와 트루 퍼센테이지가 있다라고 이제 책에 적혀 있겠죠. 여기서 트루 퍼센테이지만 죄송합니다. 트루 퍼센테이지가 아니라 이제 베이커스 퍼센테이지요. 베이커스 퍼센테이지만 시험에 나왔습니다. 베이커스 퍼센테이지만. 그럼 베이커스 퍼센테이지의 그 백분율의 기준이 되는 재료가 무엇이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밀가루가 백분율의 기준이죠. 그 부분만 보시고 나머지는 아까 방금 얘기했던 트루 퍼센테이지도 있구나. 요 정도만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제과에만 나오는 파트인데 고율배합과 저율배합의 비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 부분에서 이제 고율배합과 저율배합의 비교를 할 수 있겠지만, 시험에서는 이제 반죽형 반죽에 있어서만 고율배합과 저율배합의 비교라는 부분을 이제 정리하고 그 부분에 대한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율배합과 저율배합을 나누는 기준이 뭐냐? 그러면 이제 밀가루와 설탕의 함량입니다. 자, 밀가루보다 설탕이 많거나 같거나 많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은 이제 고율배합, 저율배합은 밀가루와 설탕에 있어서 우선 같거나, 설탕이 적거나, 이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자, 다시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자, 이 부분이 이제 고율배합과 저율배합을 나누는 기준이다. 체크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반죽에 어떤 특성이 생기느냐? 자, 첫 번째가 믹싱 중 공기 혼입 정도, 그리고 반죽의 비중, 그리고 화학 팽창제의 사용량, 그리고 굽기 온도와 굽기 시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고율배합 쪽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고율배합 특징이 뭐죠? 네, 밀가루와 설탕을 비교했을 때 설탕량이 밀가루와 같거나 밀가루보다 많은 배합. 자, 이러면 반죽 속의 공기 혼입량이 일반적으로 많고
공기 혼입량이 많으면 팽창이, 물리적 팽창이 잘 일어나기 때문에 굳이 화학 팽창제를 많이 넣을 필요 없죠. 그래서 화학 팽창제 양이 줄어들고, 그리고 공기가 많이 들어가면 비중, 반죽 속에 혼입된 공기의 양을 수치로 나타내는 비중값은 낮게, 0에 가까워지는 낮게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굽는 온도는 설탕이 많이 들어가니까 굽는 온도는 좀 낮아야 되겠죠. 굽는 온도가 낮으면 굽는 시간은 길어지는 거죠. 이러한 저온 장시간 굽기를 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오버 베이킹. 그래서 오버 베이킹으로 베이킹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체크하시고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죽 온도입니다. 반죽 온도. 반죽 온도인데, 자, 이제 재료 계량, 우리 이제 재료 계량을 할 때, 우리는 이제, 미국 책을 보면은 대부분 이제, 부피로 많이 하죠. 부피로. 근데 우리는 무게로 한다라는 거, 무게가 더 정확하죠. 그래서 무게로 계량을 한다라는 거,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이제 반죽 만들기, 우리가 이제 반죽을 만들 때, 반죽의 완료점을 체크하는 기준이 한 4가지가 있습니다. 온도, 그리고 비중, 그리고 pH, 그리고 이제 되기. 이렇게 있는데, 이제, 반죽의 온도가 제품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험에 많이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또 이제 반죽 온도 계산법, 요게 이제 또 시험에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반죽의 비중, 이제 비중이 완제품의 외부적인 특성과 내부적인 특성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계산법, 이런 것들이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제품별 비중, 구체적으로 이제 비중값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고요. 반죽의 pH가 제품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제품과 재료에 있어서의 적정 pH, 그리고 그 적정 pH가 가장 낮은 재료나 제품, 가장 높은 재료나 제품, 이 정도. 그 다음에 반죽의 되기는 옐로우 레이어 케이크에서 반죽의 되기를 조절하는. 그래서 옐로우 레이어 케이크의 배합률 조정이 이제 반죽의 되기입니다. 그러니까 반죽의 되기를 이제 수치화시킨 게 유일한 게 뭐냐면 옐로우 레이어 케이크. 이제 파운드 케이크도 이제 되기 조절 수치가 있긴 한데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되기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얘기 드렸던 반죽의 완료점을 확인하는 반죽의 온도, 반죽의 비중, 반죽의 pH, 반죽의 되기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그래서 꼼꼼하게 내용을 꼼꼼하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아시죠? 꼼꼼하게 완벽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이 시험을 출제하는 분이 여러분 누구였습니까? 제과제빵을 전공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 분야에 대해서는 응용 문제를 많이 내고요. 자기 분야가 아닌 문제를 낼 때는 예전 안전하게 내기 위해서 예전에 나왔던 걸 그냥 이렇게 발췌하는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당연히 제과제빵 교수님이 엄연히 이제 대학에 계시고 그런 분들이 이제 시험 문제를 내기 때문에 문제가 아주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깊이 있게 꼭 공부하셔서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책을 통해서 반죽의 온도, 시험에 나왔던 부분만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죽의 온도. 이제 반죽의 온도는 이제 반죽의 비중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반죽의 온도가 높으면 비중이 어떻게 되냐. 반죽의 온도가 높으면 공기 혼입이 잘 되고, 공기 혼입이 잘 되니까 비중이 낮아져요. 반대로 반죽의 온도가 낮으면 공기 혼입이 잘 안 되고, 그로 인해서 공기 혼입이 잘 안 되니까 비중이 높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케이크 반죽은 크게 계란을 중심으로 해서 만드는 거품형이 있고요. 유지를 중심으로 해서 만드는 반죽형이 있습니다. 근데 거품형이냐 반죽형이냐에 따라서 이 온도가 미치는 영향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그냥 일반적인 문제, 방금 처음에 얘기했던 일반적인 문제, 그냥 반죽형이냐, 거품형이냐를 무시하고 그냥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품형일 경우에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얘기는 반죽의 온도가 높으면, 반죽 속에 혼입된 공기량이 많고, 공기가 많으면 비중이 낮아요. 비중이 낮으면 좀 이따 다시 얘기하겠지만 완제품의 부피가 커지고 기공은 크고, 기공이 크니까 조직이 거칠어지는 거죠. 이렇게 완제품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고, 색깔에도 영향을 미쳐요. 공기가 많이 들어가면요 색이 잘 안 납니다.
예, 뭐 이런 문제. 자, 이렇게 되고요. 반대로 반죽 온도가 낮으면 반죽 속에 혼입된 공기의 양이 적고, 그러면 비중이 높게 되고, 비중이 높으면 부피가 작고, 기공이 작은 것들이 많이 있으면 조직이 조밀하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문제가 나왔다면 좀 더 이제 구체적인 문제, 거품형일 경우에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거품형일 경우에는 앞의 얘기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반죽형일 때는 얘기가 달라요. 반죽형일 때는 반죽의 온도가 높거나 낮거나 둘 다 반죽 속에 혼입된, 지나치게 높거나 지나치게 반죽의 온도가 낮으면 반죽 속에 혼입된 공기의 양이 적고 둘 다 비중이 낮아진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책을 보시면서 제 얘기를 좀 들으신다면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을 겁니다. 자, 다음에는요, 이제 반죽 온도 조절이죠. 이게 반죽 온도 조절은 반드시 나옵니다. 반죽 온도 조절은. 그게 나와야죠, 당연히. 반죽 온도가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죠. 지금 방금 얘기했듯이 이거 말고도 착색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반죽 온도를 맞춰야 됩니다. 반죽 온도 맞추는 방법은 첫 번째 이제 마찰 계수를 구해서 그 다음에 계산된 사용할 물의 온도를 구하고, 그 다음에 얼음 사용량을 구하고, 조절하여 사용할 수돗물의 양을 구하는 이 공식을 반드시 암기해야 되고요. 이 공식이 만들어진 배경도 제가 이제 책에다 적어놨는데, 그걸 참고하시면서 나는 꼭 이해를 해야지 암기가 된다 라고 한다면 해설편을 좀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좀 암기할 수 있다면 내용을 좀 암기하시면, 그냥 암기해야 되겠다 그러면 꼭 암기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따로 나중에 자세하게 또 영상을 찍도록 하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중입니다. 비중을 한마디로 정의하라 라고 한다면 반죽 속에 혼입된 공기의 양, 이 공기의 양을 물이라고 하는, 여기서 실온의 물인데 실온의 물은 20도입니다. 20도의 물 온도에 따라서 이제 물의 무게 틀려요. 같은 부피라 할지라도. 그래서 반죽 속에 혼입된 공기의 양을 물이라고 하는 기준값의 비례가 아니라 비로 나타낸 수치예요. 다시 한번, 반죽 속에 혼입된 공기의 양을 물이라고 하는 기준값의 비입니다. B로 나타낸 값이다. 그러니까 이제 물의 값이 1이 되는 거죠. 1. 그러니까 비율하면 이제 100이 되는데 B이기 때문에 1입니다. 1. 그러니까 1이니까 물보다 이제 대부분 반죽의 무게는 이제 낮죠. 왜냐하면 공기를 집어넣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1보다 작은 숫자, 0보다는 큰 숫자, 이런 숫자에 걸리게 되는 거고, 이러한 숫자 단위를 뭐라고 부르냐면 소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수로 나타낸 값이 비중 값입니다. 아셨죠? 자, 비중은 반죽 속에 혼입된 공기의 양을 수치로 나타내는 값,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비중을 계산하는 방법, 비중을 계산하는 방법 반드시 시험에 나오겠죠. 당연히 이제 꼭 암기하시고, 책에 나와 있듯이 한번 읽어볼까요? 비중값은 같은 부피의 물무게분의 같은 부피의 반죽 무게, 이렇게 암기하시고 계산 문제 좀 풀어보시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나왔던 것들은 이제 아까도 얘기 드렸던 제품별 비중값입니다. 파운드 케이크 0.75, 레이어 케이크 0.85, 스폰지 케이크 0.55, 롤 케이크 0.4에서 0.45. 여기에서 이제 비교했을 때 비중이 가장 낮은 거, 공기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일반적인 제품은 롤 케이크 0.4에서 0.45. 일반적인 제품으로서 공기가 가장 적게 들어가는 게 레이어 케이크 0.85가 되겠습니다. 이 비중에 대해서도 나중에 또 기회를 만들어서 왜 이제 우리가 비중을 측정해야 되는지 또 이런 부분을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왠지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무조건 암기해야 돼요. 아셨죠? 비중 계산하는 거 암기하셔야 되고, 제품별 비중값 암기하시고, 서로 비교하는 기준값도 암기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PD님께서 시간이 다 됐다고 이번 강은 사인을 보내주셔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에서 조금 쉬었다가 다시 또 봬요. 밝은 모습으로. 자, 화이팅 해주십시오. 화이팅!